이 이제 초선이라는 미인을 사이에 둔 여포와 동탁과 여포 사이의 갈등은 결국은 황제의 꿈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 꿈의 또 하나가 장안교의 미호성을 하나 짓는 거죠. 그 미호성의 규모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기록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장안성과 비슷한 규모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황제의 생활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미호성에는 상당한 그 미인과 소위 자기 시중을 들 사람들을 배치해 놓는 것이 이제 이 동탁의 일이었고, 기록에 보면 수십 년 먹을 곡식을 쌓아놨다. 이게 참 한심한 일이죠. 우리가 현대에 이렇게 그 시설과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이 시대에도 수십 년 먹을 곡식을 쌓아놓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겠죠. 근데 그걸 그 시절에 무슨 그 보존하는 방법이 특별한 게 있다고 수십 년 먹을 곡식을 쌓아놨겠어요. 이렇게 무모한 짓, 자기 그 황제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 동탁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겁니다. 결국은 의자인 여포에게 살해를 당하지요. 그래서 동탁의 시대는 끝난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이 참 묘해요. 동탁이가 죽고 장안에 봄이 왔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 못 갑니다. 구동탁군, 즉 동탁휘하의 군인들이 재차 결성을 해가지고 장안성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장안성에 그 봄을 일으켰던 왕윤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정권은 다시 구동탁 부하들에게 넘어갑니다. 결국은 다시 동탁의 제2시대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뭐 황제는 결국은 뭐 무능하다기보다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꼭두각시로 있는 거고, 조정 대신들도 마찬가지고, 폭력적인 권력에 굴복하는 조정 대신들은 사실 없는 게 낫죠. 있어봤자 쓸모가 별로 없으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동탁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는 뭘까요? 이 반칙이 용인되기 시작하면 반칙은 끊임없이 거듭됩니다. 원칙은 실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지고 없어져요. 원칙이 부재하는 사회, 굉장히 위험한 사회이죠. 불안한 사회고. 그래서 진수, 즉 삼국지를 쓴 진수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동탁은 역사가 시작되고 기록을 한 이래 이런 정말 형편없는 인물은 없었다. 그럴까요? 없을까요?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도 꽤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탁처럼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지만 동탁형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동탁형 인간은 내로남불 시대라고 흔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의식과 통해 있어요. 즉 그러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자기의 뭔가 좀 이득이 된다고 싶으면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손실 또는 무수한 사람들의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정치인들 꽤 많죠. 난 그런 사람들이 동탁형 인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동탁이란 인물이 결국은 그 먼 이 변방에서 그야말로 야전군으로 생활하면서 온갖 고통을 많이 겪었겠죠. 결국은 홍합한 도시 낙양에 와서 그 포악성이 드러나고 결국은 장안으로 옮겨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 짓, 스스로 실패를 부르는 짓거리만 계속하다가 자초한 멸망. 이 속에서 우리는 동탁이란 사람이 나름대로 변명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 변명의 첫 번째가 이런 걸 것 같습니다. 나는 뭐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동료들 또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 하여튼 보통 사람들하고 열심히 살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래도 중랑장이라고 하는 고위직까지 진출을 하고 기회가 나서 낙양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전방에서 저 먼 그 변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이 낙양의 이 부호들, 조정 대신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호화사치를 누리고 있는 걸 목도한 후에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회를 휩쓸고 싶었다는 그런 변명쯤은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흔히 권력에 취한다고 하지요. 권력에 취하면은 세상 보이는 게 없죠. 모든 게 내 맘대로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역시도 내 본성보다는 권력에 취하니까 나 역시 나의 본성이나 나의 어떤 이성 또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권력이 주는 그 묘한, 우리가 표현할 길은 좀 막연하지만 하여튼 권력에 취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본능 또는 정치 권력이 지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동탁이는 나도 좀 그런 권력의 희생자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스스로도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다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짓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냐. 사실 이 후한이란 나라는 삼국지 전편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형편없는 정권이었어요. 기록에 보면은 수없는 노동자,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경사, 즉 낙양의 이런 각 곳곳마다 질비했고 시골 논두렁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질비했다라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니, 백성을 굶어 죽이는 정권, 권력, 나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탁이는 이런 후한 시대를 나는 아주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권, 그런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그야말로 겪어야 될 고통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동탁이가 믿은 사람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믿은 사람이 여포죠. 근데 여포는 어떤 인물입니까? 원래 그 여포가 등장하는 걸 보면 정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제 소설에서는 정원의 양자로 나오고 이제 역사서 삼국지에는 그런 기록은 안 나옵니다만 아무튼 정원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여포가 승승장구해가지고 결국은 낙양에 왔는데 이 동탁이라는 인물이 여포를 꼬실 때 유인할 때 별로 대단한 걸 준 것도 아니에요. 그 유명한 적토마라는 말 한 필하고 금은 보화 좀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요거죠. 너는 내 후계자다. 그러니까 권력의 맛에 이게 그야말로 이 친구도 여포도 취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모시던 상사 정원이를 배신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한 번 배신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죠. 한 번 배신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는 또다시 배신을 거듭하게 된다. 아마 이런 점에서 이 동탁이가 내가 배신자를 믿은 게 내 실수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꼭 우리 권력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청소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청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죠.
한 달 정도 청소를 안 해보세요. 설거지를 안 해보세요.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온갖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 것이고 집안 전체가 그야말로 뭐 단순히 난장판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지요. 똑같이 사회도 청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청소는 사실 어떤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우리 서부 영화 그 유명한 뭐 보안관 와이어 더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속 시원했던 게 뭐겠어요. 천하의 악당을 그 자리에서 소위 대결을 통해서 해치우는 것. 말끔히 청소하죠. 뭐 재판한다고 1심이 뭐 몇 년 걸리고 2심 얼마 3심 우리처럼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수없이 오래 걸리고 있으면은 사회적 청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떡하니 빠져나가죠. 그리고 수많은 범법자가 감추어지고 그 범법자가 오히려 활개를 치고 그러니까 사회적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한 달 이상 집안을 설거지도 청소도 안 한 그런 집안과 비슷한 꼴입니다. 결국 사회적 청소를 못한 이런 점에서 동탁이는 나는 적어도 사회적 청소는 하지 않았냐라고 변명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동탁이의 변명은 우리에게 썩 와닿지는 않지만 적어도 동탁도 변명할 여지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왜 동탁이를 우리가 포악하고 야만적이고 진수의 평가처럼 역사 일에 이런 인물이 없었다라고 끝내지 않고 제가 굳이 이 삼국지의 바보들 편에 넣냐면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게 천우신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의 요소들, 환경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스스로 파괴시키거나 스스로 외면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제가 바보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단순한 실패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망친 자들이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삼국지 바보 동탁은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그 인생 궤적에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없었다는 건 뭐 바로 세상이 어지러워졌을 때 그런 개념과 철학과 이상과 자기 나름대로의 포부를 지니지 못한 인물이 힘을 갖고서 거의 망동에 가까운 짓거리로 세상을 다스리다 보면은 결국은 스스로도 실패하고 세상도 망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까닭이 이런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삼국지의 제2탄 동탁은 이런 무모한 사람의 시대, 즉 난세가 초래한 또 하나의 바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우리가 이 원소를 한번 원소의 사친 동생 원수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원술 역시 전형적으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성공의 문턱까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망친 조급한 나머지 망친 전형적인 또 인물이지요. 이 원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삼국지의 바보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좀 찾아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